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김성덕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두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통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고, 두통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은 머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는 걱정과 그런 염려들을 확인하는 과정들도 사실은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두통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일 때는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두통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원인이 특별하게 규정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1차성 두통, 원발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외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어서 생기는 두통,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차성 두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편두통, 많이들 알고 계시죠?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 두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보다는 증상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대개는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원발 두통이나 2차성 두통일 경우에 우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타 원발 두통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에 대한 두통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찌름 두통이라고 해서 1, 2초 미만으로 당발성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강하게 찌르는 느낌을 느껴지는 건데, 되게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찌릿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원래 없었던 두통이 이런 식으로 찌름에 대한 두통이 나타나면 머리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침을 할 때 두통이 나타난다, 또는 뭔가 힘을 줄 때 발살바숙이라고 하는데 뇌압 상승을 일으키는 형태의 행동을 취했을 때 두통이 온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머리 사진을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운동 도중에 또는 운동 후에 두통이 나타난다든지, 성행위 중에 두통이 나타난다든지, 잠을 자고 있을 때 두통 때문에 깬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들은 되게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벼락 두통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한 1분 내에 아주 강한 형태로 두통이 나타나게 되면 이 역시도 검사를 해보는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머리에 대한 사진, CT나 MRI와 같은 그런 사진 촬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2차성 두통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두통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인데, 첫 번째는 머리나 목이 다쳤을 때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머리가 다쳐서 두개골이 골절되거나 뇌출혈들이 생기거나, 목을 다쳐서 목에 디스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두통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이고, 이런 경우에는 머리나 목에 대한 사진을 찍어보는 검사가 될 것이고요. 목의 혈관 질환에 의해서도 두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목 검사를 해볼 것 같고, 또한 어떤 종양, 그리고 또 약물에 대해서 복용을 하고 있다 갑자기 끊었을 때, 아니면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했을 때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고, 감염에 의해서 우리가 뇌 수막염이라든지 뇌 농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로 인한 두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 항상성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고산지대에 올라가거나 항공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잠수했을 때, 수면 중 수면 무호흡, 그리고 투석하는 환자분들 공복 시 두통이 나타나고 했을 때도 어떤 그 원인에 대한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목이나 귀의 중이염, 코의 부비동염, 눈에 생기는 녹내장, 이런 부분들에서도 두통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각각에 대해서 귀를 체크해 본다든지, 코를 체크해 본다든지, 눈을 체크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원발 두통에서는 머리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2차성 두통에서는 증상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두통은 이게 의심될 수 있으니 이비인후과 진료를 봅시다, 이럴 수 있으니 안과 진료를 봅시다,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개 외래에서 두통으로 오시는 경우들의 세 가지 정도가 사실은 가장 많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뇌졸중이 생겨서 두통이 오는 거 아닐까? 두 번째,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두통이 생기는 거 아닐까? 세 번째, 후두부 엄청 많은데요. 이 뒤쪽 부분에 두통이 있다고 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가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했을 때
뇌출혈, 뇌경색을 다 일컬어서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개 두통의 양상 자체가 1분 이내에 벼락 치듯이 갑자기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머리가 터질 듯이, 아니면 머리가 솟구치거나 내리치듯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되게 머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다 보니까 구역 구토가 동반될 수 있고, 뭐 시력에 대한 거,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진다든지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또는 어떤 신경학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 뭐 한쪽으로 팔에 힘이 빠진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마비 증상들이 있겠고,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통이 있는데 그것이 뇌졸중으로의 원인 때문에 두통이 됐을 확률은 좀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외래로 걸어와서 두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뇌졸중을 의심한다,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대부분 고혈압은 두통과의 연관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위기라고 해서 수축기 혈압이 180, 이완기 혈압이 1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두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대개 이런 혈압은 뭐 갑자기 급격하게 혈압이 확 올라갔을 때, 그런 경우에 두통과의 연관성이 드물게 좀 있다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두통에 대한 치료가 두통약, 뭐 진통제가 아니라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치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고혈압도 두통과의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두부 통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 뒤가 불편하다, 옥신거린다, 쑤신다, 이렇게 해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머리 문제보다는 경추, 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후두신경이라고 해서 목의 1번과 2번에서 신경이 뒤통수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관자놀이나 위에 정수리 쪽으로 옥신거리고 통증이 온다라고 하는 경우들을 대부분 증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에는 되게 목에 대한 치료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통에 대한 가능성, 안쪽에 뭐 뇌혈관지라든지 고혈압, 이런 가능성은 사실은 많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두부의 통증, 이 후두신경통이 오래 있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게 얼굴 안면에 대한 감각도 같이 불편감을 호소해서 안면마비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 하시는데요. 다음 보이는 사진에서처럼 우리가 얼굴에 대한 신경과 목에서 들어오는 신경의 이 3차 신경에 대한 이 통로 부분들이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센터가 같기 때문에, 이게 목에 대한 후두신경통이 오래 있는 사람들, 목이 오랫동안 안 좋은 사람들은 안면신경에 대한 어떤 장애, 안면 감각에 대한 마비,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두통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두통이 있을 때 원인 검사를 해서 원인이 뭐 뇌종양이다, 뭐 뇌출혈이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1%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더구나 외래로 걸어와서 두통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응급실로 두통이 있어서 가는 환자들보다도 훨씬 더 머리 안쪽에 이상이 있을 확률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두통으로 내원하시면 그 증상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원인에 대한 부분들, 물론 뇌졸중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되시긴 하겠으나 가능성들은 많이 적다 보니까 한번 내원하셔서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